최근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파탄에 이르면서 유럽 전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는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꼽히던 폴란드 한국 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나 돌연 폴란드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폴란드는 몇 년 전부터 유럽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모색했다. 양국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하며 폴란드는 유럽 내 에너지 허브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기업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도한 폴리머리 폴리체 프로젝트는 폴란드 석유화학 산업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유럽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폴란드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돌연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폴란드의 이 결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중 폴란드가 돌연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 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택한 배경에는 유럽 내 에너지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을 에너지 볼모로 잡으면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며 유럽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폴란드의 배신은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 종료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곧 유럽 전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기대하던 유럽 국가들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국이 추진하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차질을 빚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한 에너지 압박 속에서 폴란드의 결정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배신은 그 흐름을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다시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해야 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은 폴란드의 배신에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이 사건을 통해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폴란드와의 계약 종료는 한국에게도 큰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빠르게 폴란드 이외의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내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와의 단절은 오히려 한국에게 새로운 협력 국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미 폴란드를 대신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의 에너지 기술력은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결정은 유럽 내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폴란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채 폴란드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의 결정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내에서도
폴란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란드의 배신은 단순히 한국과의 협력 종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의 배신으로 인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은 종료되었지만 한국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이다. 반면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위험한 길을 걷게 되었고 그 대가가 무엇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유럽 전역의 에너지 불안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의 협력 중단이 불러온 이 파장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한국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 대급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한 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도태된 상태인데요. 미국은 일본에게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일본은 유인기 개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 재수입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대조적입니다. 6세대 기체 지화를 위해 필수적인 무인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를 따라 이후 무인링크까지 개발하며 현재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의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의 보도가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더욱 첨단화된 기술로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양산해낸다면 비로소 한국은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독자 개발하는 기술들을 왜 굳이 우방국인 미국이나 주변 일본과 비교하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방국이 영원한 우방국의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나가 자주국방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국방 강화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대한민국 방산 관계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은 는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직위와 질투 열등감은 물론 아니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